떡배언니 영상 많이 보고 저는 베트남 여성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지금? 아 너무 좋습니다. 축하의 말씀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축하의 말씀보다는 저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고 말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번역기를 쓰건 뭐를 하건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안 싸우고 그렇게 이쁘게 알콩달콩 힘을 모아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꼬토리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연애할 때 서포트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없어. 어디 떼는 거야? 뭔 서포트를 한다는 거야? 없어요. 미친년들이에요. 서포트 달래는 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경제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일반인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일반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입 밖으로 먼저 나온다는 거는 개쌍 별로인 여자란 얘기야. 자기가 아무리 받는 여자도 지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 얼마나 달고 다른 애야 걔는. 아시겠죠? 제 그 형 여자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하고 왜 그런 문화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연애하는 사이지만 서로 이미 남편 와이프의 관계라고 생각해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나요? 아니요. 완전 달라요. 그런 여자랑은 돈 좀 주고선 떡이나 실컷 치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만나지 마세요. 아니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세게 말했죠. 하지만 그게 좀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미. 베트남에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아요. 그런 여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 줘도 이게 정상적인 여자야. 한국이랑 똑같아요. 미친 애들은 미친년같이 행동하잖아요. 이 미친년이야. 예,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형님. 그런 문화는 당연히 베트남 남자도 베트남 여자 애인한테 용돈 주는 남자가 있지. 근데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 뭐 여자애가 뭐 사정이 진짜 안 좋다거나 그래서 뭐 자기는 남자는 월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으니까 뭐 한 5만 원, 10만 원 용돈을 주거나 뭐 이런 식이지. 주기적으로 내가 얼마를 주면서 만난다, 여자를 케어해준다, 이거는 없어요. 그런 문화는. 그런 여자는 사귀는 여자는 아니에요. 저는 남친이 중국 남자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중국 남자 만나라 그러세요. 그런 애들은 내가 왜 만나? 그런 애들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여자야. 이거는 도와줘도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여자애가 오빠 이게 맞는 거야, 베트남에서는 이래, 오빠 베트남 문화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지, 그리고 오빠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이런 여자는 미래가 없어. 그냥 만나지 마세요. 다른 여자 만나세요. 그 여태까지 만난 여자가 다 그런 거면은 형이 다 그렇게 한 거야, 행동을. 미안하지만 형이 뭔가 돈으로 살살 꼬실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꼬인 거라고. 그런 여자 만나지 마세요. 근데 형은 진짜로 그런 여자 만나고 싶지 않잖아.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좀 믿어주고 케어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잖아. 그러면은 돈을 빼고서 만나야죠. 아시겠죠, 형님? 여자친구가 평소에 일할 때 집에 얼마씩 결혼 저축용으로 보내는 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은 효녀가 많죠. 옛날 제가 90년대 문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집안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문화가 있고, 이게 자기의 결혼 저축용으로 보내는 건지 엄마 생활비로 보내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뭐 효녀들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트남에 잘 사는 부자 여성분은 거의 없죠.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베트남 부자 여성이 나를 만날 일은 없죠. 걔네들도 부자 베트남 남성을 만나겠지, 잘생긴. 우리가 뭐 그런 여자를 보기가 쉬운 게 아니죠. 나는 어딘지도 몰라. 혼자 카페에서 먹고 있는데 접근하는 여자 진짜 조심하세요. 여자는 먼저 접근하지 않아요. 내가 잘생겼어. 나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받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나는 A급 얼굴이 아니야, 외모가. 근데 여자가 와서 호감을 막 표시해. 그럼 그건 일반인 여자가 아니에요. 제 와이프는 중졸이지만 훌륭합니다. 아유, 훌륭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형님. 이게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린 나이일 거 아니에요. 형이 어른으로서 이렇게 좀 바른 길로 가도록 형의 노력이 필요해요. 한국에 살면 특히 더 그래. 여자는 적응력이 남자의 적응력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나쁜 것도 엄청 빨리 배우고 좋은 것도 엄청 빨리 배워요. 근데 한국에는 나쁜 게 너무 많아. 유혹이 많다는 얘기야. 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빠의 마음으로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돼. 내가 뭐를
너무 이쁘고 이쁜 짓만 하니까는 뭐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것도 너무 잘해주기보다는 가끔씩 내가 티도 한 번씩 내야 되고, 이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대화도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상급이니까는 대화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번역기를 쓰건 내가 바디랭귀지를 하건 어떤 감정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많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어린 여자애들은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 아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형이 대화를 통해서 아주 사랑도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뭔가 협의도 하시고 존중도 하시고 존중을 받으시면서 아주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슈가데디가 된 느낌인데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을 즐기고 만족하니까요. 나중에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자는 너무 많아요. 아유, 우리 쿨한 형님, 능력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시다. 인생 짧은데요. 뭐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전에 미프를 통해서 또 미프를 했어요. 또 3살 딸을 키우는 싱글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2아이를 키우는 싱글데디입니다. 에서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딸 키우는 여성입니다. 이후 잘로를 통해 사진과 실생활 모습 서로 교환하며 3번 직접 만났어요. 마지막에 볼 때는 그녀의 딸과 함께 2박 3일 다녀올 정도로 친숙해졌고 얼마 전에 제가 먼저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 딸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이 각오를 하셨잖아요. 딸을 1명 키우고 있어. 또 형도 2아이가 있어. 그럼 애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형 입장에서는. 그럼 그 다음 거를 봐야죠. 이 여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뭐 말투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 여성의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얘네들의 스타일이 어떻고 하는 행동 원칙가 어떤가, 여자가 꾸미고 다니는 어떤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헤어나 머리나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얼굴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수준이 어떤가, 돈을 벌어서 쓰는 경제관념이 어떤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내 지인을 만났을 때 내 지인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평소에 약속이나 이런 뭐를 잡았을 때 어떤 신뢰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이런 걸로 따지셔야죠. 그런 거가 오케이가 되면은 그때는 가시는 거죠. 형도 좀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었잖아. 어차피 애도 다 있고, 그럼 뭐 천천히 최대한 내가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은 사랑대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뭔가 일관된 행동이 나오고 이 여자의 24시간이 투명하다는 걸 내가 느끼고 어떤 말과 행동에 신뢰감이 가고 이게 쌓였고, 그러면은 그때 가는 거죠.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이 무서운 복상사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러닝을 좀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런 운동을 안 해. 근데 그날 뭐 술도 한 잔 먹었어. 비리 꽂혔어. 하다 보니까 또 안 나와. 내 감각이 뭐가 둔화돼가지고 오늘 신나게 막 박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나의 체력을 잊고 허리의 움직임을 내 한계를 넘어서 한다.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숨이 차는데 아이씨 그래도 내가 참고 하겠다. 지금 삘이 왔어. 여기서 내가 한 1분만 열심히 흔들면은 뭔가 아주 멋진 발사를 할 것 같다. 그럴 때 흔들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오버히트가 쏠리면서 그러다 중독일 수 있는 거죠. 조심하세요. 복상사. 유산소 운동하세요. 우리 형님은 뭐 달리기 엄청 많이 하시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베트남 가면 장가 갈 수 있나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제가 놀러 가면 장가 갈 수 있습니까, 형님? 베트남에서는 장가를 가기가 쉽지만 장가를 인생의 목표로 잡지 마시고, 나와 마음이 잘 맞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내 돈을 아껴주고 이런 여자와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힘을 모아서 내가 알콩달콩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여자를 만나주십시오. 결혼을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 결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결혼은 또 아니야. 한마디로 또 아니에요.
진짜 나랑 잘 맞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돼야지. 아시겠죠, 형님? 근데 장가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은 95%는 장가 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베트남 국제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형 진짜로 하고 싶어요? 나는 형의 각오를 듣고 싶어. 진짜로 하고 싶어? 진짜로 그렇게 굳은 심지가 있어? 그러면 나를 한번 보러 와. 나 한번 보고 가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나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내가 정말로 내가 형을 앉혀놓고 3시간, 4시간, 5시간 진짜로 팁을 줄게. 형의 힘으로 좋은 여자를, 베트남 여자를 분명히 만날 수 있는 팁을 내가 만들어 줄게. 오세요. 진짜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면. 내 형이 후원 줘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형이 원하시면 나를 보러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그럼 내가 하루 정도 빼가지고 형을 완전히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국제결혼 뭘 원한다면은 쌉으로 할 수 있다. 100%, 아니 100%, 100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형이 진짜 어마어마한 찐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98%로 하겠습니다. 98% 베트남 국제결혼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로 나한테 오세요. 요 카톡으로 주고서 연락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진짜 알려드릴게요. 만나는 루트가 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거와 직접 가서 헌팅 중 뭐가 좋은가요? 당연히 직접 가서 헌팅이 훨씬 낫죠. 형이 만날 시간과 여유와 이것만 충족이 되신다면 어디 업체랑 연애해서 결혼한 거랑 비교를 합니까? 비교가 안 되지. 이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이야. 예. 그렇다고 연애와 결혼하면은 무조건 잘 살고 업체 결혼하면 무조건 헤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형들이 똑똑하시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체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내가 이 여자를 알아보고 맞춰갈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위험한 거야. 하지만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애초에 잘 맞는 여자를 만나면 잘 사는 거야. 이 여자가 대가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여자 만나면 잘 사는 거야. 근데 연애 결혼을 한다고 형들이 뭐 여자를 만나면은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형들이, 대부분의 형들이 여자를 본다고 내가 여자를 잘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자 볼 줄 아는 눈이 부족하면은 연애 결혼 해서도 헤어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애 결혼은 내가 기회가 있단 거지. 업체는 기회가 부족하고요. 뭐 이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업체 결혼은요,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남성적인 매력이 있을 때 하는 게 그 여자 모임에서 15%의 상위권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상위권이라 하면은 마인드와 행동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업체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근데 나이 먹었으면은 업체 가지 마세요. 좋은 여자 어차피 못 만나. 저 정도 나이 먹고 저 정도 왁구가 돼. 그럼 괜찮아. 제가 만약에 업체 결혼 가가지고 여자 몇 명 있는 데서 나 간다. 그럼 나 거기서 상위권 여자 만날 수 있어. 근데 망가진 오빠들은 안 된다고. 못 만난다고. 아시겠죠? 너무 세게 말했죠?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은 마무리 해야겠어요. 8시가 넘어서 저도 쉬어야겠어요. 존나 피곤해요.